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님의 신간 정치발전 담론이라는 책을 원래 영문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Globalization, Blessing or Curse, 세계화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책으로 이미 영미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정치에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열린 수원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번역하신 세 분이 오늘 함께 하실 분인데 강경숙 교수님과 도영인 교수님과 이재봉 교수님 세 분이 번역을 하셨고요. 오늘 강경숙 교수님은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인이 되시면서 갑작스런 사정상 오늘 참여하지를 못했고, 도영인 교수님과 이재봉 교수님께서 이 번역을 하신 역자로서 또 귀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이 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제주문학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도영인 교수님이 제주도에 계시는 이유로 저희들이 또 제주 구경 삼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재봉 교수님도 어제 마침 제주도에서 강연을 하시고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강경숙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국회의사당 건물에 가서 조만간 또 그분의 발표를 들을 겸해서 그곳에서 우리 출판 기념회와 북토크를 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우리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박한식 교수님은 열린 수원에서 안보에서 평화로라고 하는 이 책을 이미 사랑방 이야기를 통해서 강의하신 내용을 열린 수원에서 낸 바가 있고요. 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인권과 통일이라는 이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치발전 담론이라는 책으로 이거는 번역서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이재봉 교수님께서 오늘 박한식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가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재봉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진행자로부터 저자 박한식 선생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았는데요.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다가 2020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저자 박한식 선생님과 좀 교분을 맺어왔어요. 이분 성함을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1994년도였습니다. 1994년이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아주 극심해질 때였습니다. 내일 모레 평양을 폭격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왔거든요.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담판을 짓고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지미 카터가 평양에 가도록 주선한 사람이 이 책 저자 박한식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평화 중재자다. 저도 자칭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평화운동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평화운동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박한희 선생하고 이제 제가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이 애틀랜타입니다. 지미 카터가 거기 출신이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96년도에 애틀랜타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참가국 숫자를 하나도 좀 늘릴까?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뭐 관계가 조금 좋아졌으니까 북한 선수단은 많이 못 오겠지만은 그 대표단이라도 한 서너 명이라도 참여해가지고 북한 뭐 국기 들고 입장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박하식 선생한테 살짝 부탁을 했어요. 박하식 선생이 바로 발로 뛰어가지고 마침 애틀랜타에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델타 항공이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데 질러서 협찬 받아가지고 북한 대표단 서너 명이 아니라 선수단 70명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북한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지요. 개순이라고 우리한테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북한 선수단을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도록 추선한 사람이다. 또 하나 있어요. 2009년도에 미국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출신인데 미국 국적이었죠. 압록강 두만강변 취재하다가 뭐 잘못돼 가지고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그래서 또 북미 관계가 아주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역시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북미 관계가 더 험악해지지 않고 전쟁 위기로 빠지지 않도록 추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책 저자 박한식 선생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조금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한글 서적도 한 두세 권 내셨고 그 전에 우리 출판사에서 나오기 전에요. 영문 저서도 몇 권 내셨는데 이 책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충 한번 읽어보니까 뭐 제 특별히 관심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화, 통일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읽어보고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이거는 나 혼자 공부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게을러서 혼자 번역하면은 1년, 2년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교수, 우리 도영인 선생님한테 같이 좀 합시다 했더니 선뜻 응해 주셨어요. 이래서 같이 번역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남북한 관계 평화 통일 문제에 앞장서시고 이론적으로도 이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두툼한 책을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을 세 분이 맡아서 앞부분을 우리 도영인 교수님이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못 오신 강경숙 교수님이 7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 이재봉 교수님이 차례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마침 도영인 교수님부터 오늘 이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자연스럽게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앉아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영인 교수님에 대한 본인 간단한 소개와 함께 내용을 진행을 좀 해주시고 또 중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음이나 논평이나 하실 거 있으면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또 해주시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그 30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건 박사님이 책 출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말고 지금 가실 때가 엄청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약간 드리자면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복지론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큰 그림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2010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거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우리 한국인에 관한 한 이 남북 분단에 있다. 사회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분단된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면서 그것을 정상화하려는 노력, 그것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관여하게 된 거가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인 뿌리를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성과 사회복지학회라는 학회를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학회를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 영성적인 뿌리가 깊은 나라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지만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운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박한식 교수님이 쓴 그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고록입니다. 그 회고록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하는 바가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칼럼으로 해서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박한식 교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현재 이분이 그 전체적으로 그 한국 동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인터넷 그 사랑방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그 한국 통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오늘 사실은 그 정치학 전공 대학원 학생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코멘트를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배경은 종교보다는 지금 영성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 한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릴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 한국 전통 선도 마스터 오시고 또 스님도 오시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는 특정한 종교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전통 역사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동학의 가르침의 뿌리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시작은 우선 시 한 편을, 여기 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동료분 또 두 분이 오셨어요. 시집의 제목으로는 굉장히 특이한데 거북이 마침내 하늘을 날다. 시집 제목입니다. 거북이 마침내 하늘을 날다. 여기서 거북은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집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시 제목 같지는 않지만 시 제목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먼저 낭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 깜빡이는 촛불을 들고 묻는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새로운 냉전 체제로? 불바다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오늘을 직시한다. 양심도 역사 의식도 없는 자들이 춤을 춘다. 동학혁명이 없었으면 3.1운동이 없었고 3.1운동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종살이였음을 이 땅 대한민국은 수천 년 조상님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로 자라온 한 그루 나무였다. 이 책의 제목이요, 정치 발전 담론해서 마치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는데 부제는 세계화, 축복인가 저주인가일까요? 그래서 저주란 말은 다분히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자들도 약간의 그 의논을 했었는데 저주란 말 대신에 좀 재앙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자이신 박한식 교수님은 저주라는 말을 끝까지 고집을 하셔서 책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 책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그 인류가 역사의 그 발달 단계인 종말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또 동학의 그 범죄 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있고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도 있는데 스스로 또 망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의식 세계가 발달되지 못하고 너무 물질적으로 향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 발달 단계인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이제 종말 단계로 넘어섰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에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저주한 그런 결과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박한식 교수님의 책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세계화 때문에 인류가 또 깨닫게 된 거는 인류가 결과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또 이러한 그 운명 공동체에서 비인간화된 인간관계를 갖고 사는 이런 그 현실. 저는 그 인류가 하나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인류의식이 그러니까 개별의식의 반대 의미로서의 인류의식이 부재한 세상에서 살고 있게 된 그것이 세계화 때문이다. 이렇게 박한식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미국의 그 세계주의 또는 그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50년 살고 계시고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이 미국의 제국주의, 세계주의에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데 또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다른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라는 러시아계 미국인인데 책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 그 책에서 이분이 그 국민의 의미를 정의를 합니다. 국민이란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정리한 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은 함께 살려는 욕망, 공동으로 이어받은 전통을 보존하려는 욕망이 있고 희생했고
희생하려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연대이다. 저는 이 국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의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 정의에 의하면 저는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한국 시민이기도 하고 이중 국적자인데요. 불행하게도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에는 아직 이 국민의 정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은 박한식 교수님이 혼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 미국의 세계주의는 반인륜적인 인류 문명에 대한 저주다. 저주란 말을 이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박한식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인권주의의 바탕을 둔 이념이 세계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지도 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지도 원리를 다시 얘기하자면 이념을 새로이 창조하는 능력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속 좁은 이기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고 한민족은 굉장한 영성적인 뿌리가 깊은 민족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물론 악한 사람도 많고 뭐 멍청한 사람도 많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도 많지만서도 우리 한민족 전체를 볼 때 그리고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의 발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특수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민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박한식 교수님이 인권주의의 바탕을 둔 이념을 우리가 새로 창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이 창조적인 이념, 지도 원리를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박한식 교수님의 이 책의 방향이라든가 또 이념이라든가 또 한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 재앙의 시대에 혹은 저주의 시대에 제국주의의 몰락을 말씀하시면서 새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한민족의 고유의 정신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주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좀 더 조금 한 3, 4분간 우리 이재범 교수님이 코멘트 하실 일이 있으시면 보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알아들을 만큼. 네. 그러니까 처음에 토영인 교수님이 책의 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서 제목이 정치 발전 다음론이고 부제목으로 세계화, 이게 축복이냐 저주이냐 이런 건데요. 원래 영문저서, 그러니까 원서는 우리가 이 역서 부제목으로 한 게 진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책으로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이것이 blessing, 우리한테 축복이냐, curse, 저주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걸 이대로 옮기는 게 좋을까, 좀 바꾸는 게 좋을까, 좀 토론을 했습니다. 세계화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게 벌써 한 5년, 10년 전이잖아요. 90년대부터.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책 내용은, 제목은 글로벌리제이션 했지만 책 내용을 보니까 정치 발전이 무엇이냐, 진정한 정치 발전이, 요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정치는 사람이 잘 살자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인권 향상하는 거다.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정치 발전으로 뽑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저자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만 따지면 무슨 뭐지 이론이 여러 하는데 이론은 좀 딱딱하니까 아무나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담론으로 하자. 그래서 원서에는 없는 정치 발전 담론을 우리 역서 제목으로 뽑고 원래 원서 제목인 세계화 이거를 이제 부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저나 더영희 선생님이나 단어 하나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컬스,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저주라고 하는데, 저도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 교수님도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저자인 박한식 선생도 아버지의 유교, 어머니의 불교, 아내의 기독교 이것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는 어떤 그 신이 내리는 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재앙하면은 우리 인간의 실수 이런 걸로 이제 빚어진 뭐 잘못된 폐해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주로 할까 재앙으로 할까 했는데 저자 박가지 선생이 딱 가는 말을 타주셨습니다. 자기는 저주라고 쓰고 싶다고요. 또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추진해온 특히 이제 서구에서 미국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추진해온 세계화가 잘못됐다. 그래서 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을 그렇게 했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인권인데, 또 지금 동희 선생님도 인권주의 얘기하셨고, 바로 이 앞에 나온 책이 인권과 통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인권에 신경 쓴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인권인데, 이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권 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잣대로 삼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통일의 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인권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엔에서도 인권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렸어요. 크게. 첫째가 생명권입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유권이에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첫째 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 게 더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박한희 선생님이 이제 강조한 거고. 이제 생명권 쪽으로는 우리가 인권이 아주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잘 돼 있다는 거죠. 자유권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더 잘 돼 있고, 그래서 인권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권 잣대를 가지고 미국 인권, 중국 인권, 남한 인권, 북한 인권을 이제 따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남한에서 중시하는 인권은 자유권이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중시하는 인권은 생명권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자유권도 중요하고 북쪽의 생명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인권주의로 통일하자는 게 이 저자의 그 역설입니다. 네.